안녕하세요. 조금 폼나는 나를 위한 요리 퀴진베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요리는 멘보샤입니다. 한입 베어 물면 직관적인 와우 포인트가 있는 요리죠. 우리가 멘보샤라는 음식을 대중적으로 알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연복 셰프님이 한 방송에서 소개하면서 크게 유행했었죠. 그 이후에 저도 셰프님의 목란에 방문해서 먹어보기도 했고요. 많은 레스토랑에서 이 메뉴를 도입하면서 빠르게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냉동식품으로도 많이 선보여졌는데요. 근데 그런 시판 제품들이 한 입에 와우가 터지는 맛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목란에서 먹었던 멘보샤는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예약도 어렵고 8피스에 3-4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 그리 접근성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와우가 터지는 조금 폼나는 멘보샤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메인 재료인 새우가 필요한데요. 새우는 다져서 쓸 거라 큰 새우 안 사셔도 되고요. 냉동 새우 중에 제일 저렴한 걸로 400g 정도 준비해주세요. 근데 칵테일 새우처럼 한번 삶아진 새우 말고 생새우살로 준비해주세요. 해동은 그냥 찬물에 담궈두시면 10분 정도 안에 다 해동되고요. 해동이 되는 사이에 식빵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빵은 크게 위가 봉긋한 산형 식빵과 네모 반듯한 풀만 식빵, 흔히 샌드위치 식빵이라 부르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멘보샤를 하실 때는 꼭 풀만 식빵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단 모양에서도 멘보샤를 할 때 내 귀퉁이를 잘라내는데 산형 식빵은 잘라내고 나면 그 모양이 직사각형이 되어서 멘보샤 개별 모양이 가로 세로가 달라서 담음새가 떨어져요. 그리고 식감에서도 풀만 식빵이 구울 때 위로 솟아오르지 않게 막아지는 틀에 굽다 보니 조금 더 밀도가 쫀쫀하기 때문에 튀겼을 때 모양도 잘 잡히고 이빨이 들어가는 식감도 좋습니다. 식빵은 내 귀퉁이를 잘라서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다 잘려진 무태식빵이라는 것도 쿠팡에 팔아요. 이거 사서 냉동해 두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식빵은 4등분으로 손질하고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식빵을 반으로 저며서 사용하는 겁니다. 실온 상태에서는 잘 잘리지 않아요. 30분 정도 냉동고에 보관해서 다시 꺼내면 이렇게 자르기 좋은 조직감을 가집니다. 빵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으로 저며주세요. 반으로 저미는 이유는요, 이렇게 해야 식빵이 기름을 덜 먹고 속까지 바삭한 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니까요. 조금 폼나는 요리를 위해 꼭 반으로 저며주세요. 이제 새우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동된 새우를 체에 받치고 물기를 뺀 뒤에 키친타월을 사용해서 물기를 최대한 다 제거해 주세요. 이걸 귀찮다고 대충 하시면 반죽이 질척거려서 모양도 안 나고 전분을 많이 넣어야 해서 맛이 떨어져요. 그 다음 새우를 다지실 때 이연복 셰프님이 하신 것처럼 중식도가 있으면 탕탕 쳐서 해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빠르긴 한데 주방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칼로 쫑쫑 다져주세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요. 믹서기를 사용하시면 새우살이 너무 짓이겨지니까 가능하면 칼로 다져주세요.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새우 완자 양념은 간단합니다. 먼저 돼지 비계를 넣을 건데요. 식용유를 넣는 것보다 훨씬 고소한 맛을 내니까 꼭 돼지 비계로 추출한 기름을 써주세요. 요새는 이렇게 병입된 제품이 있으니 번거롭게 기름 내지 마시고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라드를 한 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전분이 들어가는데 저는 타피오카 전분을 사용합니다. 감자 전분 쓰셔도 되지만 이걸 쓰시면 더 탱글한 질감이 살아요. 기존에 전분 사용하신 것 모두 이걸로 대체 가능하니까 한 봉지 사주시면 꽤 유용합니다. 한 테이블스푼 그리고 반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을 위해서는 치킨 파우더가 들어가는데 저는 액체로 된 치킨 스톡보다 파우더를 선호합니다. 이유는 액체로 된 스톡은 반죽 질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치킨 파우더가 없고 치킨 스톡만 쓰실 거면 전분을 조금 더 넣으셔야 할 거예요.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흰 후추를 톡톡톡 3번 정도 넣어주세요. 완자색을 희게 하려고 흰 후추 쓰는 거라 흑후추밖에 없으시면 그거 쓰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계란 흰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머랭 치는 건 아니라서 노른자가 섞였다고 다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반죽에 색을 넣지 않기 위해 그런 거니까 가능하면 흰자를 분리해서 한 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반죽하면서 농도 보면서 넣을게요.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이 재료를 믹싱해 볼게요. 먼저 마른 재료들을 잘 저어서 섞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섞이면 장갑을 끼고 준비해 둔 계란 흰자를 넣으면서 치대 주세요. 저는 흰자를 반 개 정도만 사용했는데 원하는 질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질감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주먹 사이로 봉긋하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질감이 좋습니다. 너무 묽으면 전분을 더 넣으시고요. 너무 되면 계란 흰자를 조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립을 해볼까요? 이렇게 손질해 둔 식빵을 2열로 세워두고요. 반죽을 손으로 쥐어서 위로 올라온 한 덩이씩 반대손으로 잡아서 빵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시면 금방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식빵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8개의 멘보샤가 준비되었습니다. 새우의 물기를 잘 제거하셨다면 볼륨감 좋은 멘보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튀기기 전에 찍어 먹을 소스도 만들어 볼게요. 소스는 간단한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작은 볼에 케찹 1.5 테이블스푼을 넣고요. 알룰로스, 식초, 굴소스, 그리고 다진 마늘까지 모두 반 테이블스푼 넣고 섞으면 됩니다. 먼저 알룰로스 넣고요. 다음 식초, 다음 굴소스, 다진 마늘까지 똑같이 반 테이블스푼입니다. 이건 어느 튀김이든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으니까요. 많이 만들어 두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튀겨 볼까요? 멘보샤는 튀기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튀기셔야 합니다. 기름을 충분히 넣어 주시고요. 튀김 냄비는 이렇게 온도계 일체형 제품을 쓰시면 온도 제어가 수월합니다. 요시카와에서 처음 나왔던 이 형태의 튀김 냄비가 요즘은 비슷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튀기는 온도는 140도부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기 온도에서 뭉근하게 튀길 거고요. 5분 정도 튀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멘보샤를 다 넣고 제가 옆에 타이머도 같이 두겠습니다. 튀김 젓가락으로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튀겨주세요. 처음에 멘보샤를 다 넣으면 기름 온도가 좀 낮아지거든요. 이때 온도를 중강불로 올려서 기름 온도가 항상 140에서 150도 정도가 되도록 유지해 주세요. 자, 이 정도 색이 나면 다 튀겨진 거고요. 이제 꺼내 주시고 세로로 세워서 기름이 빠지고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걸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2차 튀김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천천히 오래 튀기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만 튀겨서 바로 상해냅니다. 그럼 이제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걸 내면 손님들이 100이면 100 다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집에서 튀김 요리를 많이 안 하니까요. 손님에게 튀김 요리를 내주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바삭한 질감이 잘 보이실까요? 소스에 푹 찍어 드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맛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 퀴즈인베였습니다.